최근 글로벌 기업들이 내연기관차의 배기가스 배출을 규제하고 전기차 분야에서 출혈 경쟁을 이어가는 가운데 한국에서 개발된 믿을 수 없는 기술이 공개되자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이 앞다투어 한국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한국의 기술에 눈독을 들였던 건 바로 유럽이었는데요. 그간 유럽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금을 지원할 정도로 전기차 시장에 대한 관심이 지대해서 올해만 해도 코로나의 여파가 여전함에도 전기차 시장이 무려 6배가 커졌습니다. 이런 유럽이 한국의 기술에 넋을 놓게 된 계기는 유럽에서 진행한 한 실험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브랜드인 현대와 기아를 포함해 벤츠, 아우디, 닛산 등 세계적인 브랜드의 전기차를 모두 실험한 결과 한국 차들이 타 브랜드 전기차를 제치고 아주 월등히 높은 성적을 기록해 유럽 시장이 난리가 났는데요. 과연 어떤 실험이었을까요? 지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해 전 세계 전기차 보급률 1위를 자랑하는 노르웨이에서 흥미로운 실험이 진행됐습니다. 전기차 20개 차종을 대상으로 겨울철 운행 시험에서 가장 오랫동안 주행이 가능한 차를 테스트한 것인데요. 한국보다 겨울 기온이 훨씬 낮은 것으로 알려진 북유럽 국가 노르웨이는 영화 겨울왕국의 배경으로 잘 알려졌을 만큼 겨울이 춥기로 유명하지만 신기하게도 이렇게 추운 노르웨이에서는 21년 기준 전체 자동차 판매량 중 전기차가 66.7%나 팔릴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10대 중 7대 꼴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전기차 판매율로 볼 수 있고 또한 국가별 전기차 시장 성숙도를 나타내는 전기 자동차 지수에서도 노르웨이는 줄곧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배터리라는 것이 극한의 온도에서 효율이 떨어진다는 점은 이미 누구나 아는 유명한 사실인데요. 때문에 전기차 보급률이 높은 노르웨이에서 이 같은 실험이 진행된 이유 또한 지금까지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상용화에 성공한 첫 번째 국가였기 때문이었죠. 특히 충전 효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혹한의 환경을 갖춘 상태에서 총 20종의 전기차를 완전히 같은 환경에 노출시킨 뒤 동시에 비교 시험하는 조건으로 진행됐습니다. 실험의 목적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전기차 배터리 또한 스마트폰과 마찬가지로 추운 겨울에는 보통 여름철에 비해 성능이 크게 떨어지기 마련인데 이는 온도가 낮으면 배터리 내부 저항이 큰 폭으로 증가해 에너지 효율이 추락하는 것은 물론 주행 가능 거리 역시 자연스레 줄어들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번 시험에 참가한 자동차는 현대 자동차의 코나 일렉트릭을 비롯해 폭스바겐 이골프, 닛산 리프, 테슬라 모델 S, 메르세데스 벤츠 EQC 등 각 브랜드의 전기차들이 자존심을 걸고 나섰습니다. 전기차 20대는 영하 2도의 추운 날씨에 도심에서 시작해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는 산길까지 다양한 지형을 달렸는데요. 기본적인 대회 규칙은 출발할 시 가득 충전한 배터리가 모두 소진돼 차가 완전히 멈출 때까지 주행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출발 당시 모든 차는 배터리를 가득 충전한 뒤 동일한 코스를 같은 속력으로 운행했습니다. 이건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배터리 효율을 측정하는 실험인 만큼 각 회사의 자존심이 걸린 싸움이었습니다. 20대의 차량은 노르웨이의 복잡한 도시부터 시작해서 깊은 산골의 구불구불한 산길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다양한 지형을 달리며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중 몇 대의 차가 갑자기 멈춰서기 시작합니다. 히터의 전력 소모로 인해 주행거리가 줄어들어 차가 멈춰버린 겁니다. 시간이 더 흐르더니 대부분의 차량이 멈춰선 가운데 오직 3대만이 남아 질주를 계속합니다. 3대는 바로 현대차의 아이오닉과 코나 그리고 아우디의 콰트로였습니다. 실험이 진행될수록 해가 지기 시작하며 날은 어둑어둑해지고 그에 따라 기온은 더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멈춰선 벤츠, 테슬라, 폭스바겐을 모두 뒤로하고 우직하게 달리는 세대의 차량은 어느덧 250km가 넘는 거리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행거리가 260km에 달한 시점에서 아우디가 멈춰섭니다. 이제 20대의 차량 중 남은 차량은 오직 한국 브랜드 현대의 코나와 아이오닉 두 차량뿐입니다. 아이오닉은 아우디보다 약 19km를 더 달려 총 주행거리가 279km가 되었을 때 비로소 멈췄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현대 코나는 홀로 어두운 혹한을 뚫고 달리는데요. 결국 코나는 무려 405km를 달린 후에야 주행을 멈췄습니다. 전기차가 대세인 요즘 자동차 회사의 자존심이 걸린 경쟁에서 현대차가 당당히 압도적으로 이긴 것입니다. 어떤 전기차가 가장 우월할지 지켜보던 노르웨이 국민들은 현대차가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자 그야말로 시장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특히나 노르웨이에서 전기차 판매량 2위를 차지하는 닛산 리프가 주행률 77%를 기록해 경합을 벌였던 20대의 전기차 중 가장 하위권에 속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다음에는 절대 닛산에 속지 않을 것이라며 노르웨이 국민들은 배신감이 커졌습니다. 반면 현대차의 주행거리 효율은 무려 91%에 달했습니다. 이는 무려 닛산과 14%나 차이가 나는 수치입니다.
2위를 차지한 현대의 아이오닉 전기차는 주행거리 효율 89%를 달성했으며 3위를 기록한 아우디는 86%의 주행률을 기록하며 경합은 마무리됩니다. 노르웨이 자동차 연맹이 진행한 해당 실험은 현대차의 월등히 우월한 기술이 드디어 유럽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알려지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실험 이후 유럽 소비자들에게 전기차를 구매하기 전 꼭 따져야 할 조건 중 하나로 히터를 돌렸을 때에도 얼마나 주행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지, 즉 주행거리 효율이 차를 고르는 데 결정적인 기준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별의별 실험을 진행하며 시각이 한층 더 디테일하고 높아진 유럽 소비자들에게 현대의 전기차는 이걸 사도 1위, 저걸 사도 2위일 테니 현대차는 뭘 사도 괜찮다는 평판이 널리 퍼져가고 있습니다. 이 덕분에 현대차 그룹은 2021년 처음으로 유럽 점유율 10%를 달성하게 되죠. 이런 결과에 충격을 받은 관련 업계에서는 현대의 전기차의 비결을 전기차 열관리 기술인 히트펌프 시스템에서 찾았습니다. 이렇게 세계를 놀라게 한 최초의 고효율 히트펌프는 다름 아닌 한국의 자체적인 기술로 개발된 것으로 밝혀져 그동안 오직 배터리 성능에만 목매던 수많은 기업들을 당황시켰습니다. 현대의 주력 전기차인 코나 일렉트릭에 탑재된 고효율 히트펌프는 외부에서 유입되는 공기열원과 자동차 내부 장치에서 발생하는 열을 실내 난방에 활용하는 장치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전기차를 구동하기 위한 부품들과 배터리 완속 충전기에서 발생하는 열이 많았는데 이 열들을 그냥 냉각시키지 말고 히터 열로 활용하고자 하는 취지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고효율 히트펌프는 공교롭게도 발상의 전환에서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연구 초기 전기차의 주행거리를 늘리기 위해 배터리 용량을 늘렸더니 그에 따라 발열량이 더 증가하자 연구진들은 늘어난 발열량과 관련해 배터리에서 발생한 열을 효율적으로 식히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늘어난 배터리 발열을 버리지 않고 히트펌프에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를 떠올렸고 이 단순한 역발상이 말 그대로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었죠. 결국 여러 차례의 연구 개발 과정을 거듭하면서 버려지는 배터리 열을 재활용해 히트펌프 난방을 활용하는 방안을 도출했고 기존의 히트펌프보다 훨씬 더 우월한 성능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최근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도 입만 열면 폐열을 활용한 히트펌프 기술의 놀라운 효과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이처럼 히트펌프는 전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기술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현대 자동차와 기아 자동차는 바로 이 히트펌프를 활용해 리튬이온 배터리의 단점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낭비되고 있는 열을 오히려 난방에 사용하고자 하는 아이디어와 그걸 실현시킨 기술력까지 3박자가 고루 갖추어지니 결국 벤츠나 폭스바겐 같은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들과의 경합에서도 당당히 1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현대차는 여기서 머무르지 않고 운전석만 부분적으로 냉난방을 해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줄이는 운전석 개별 공조, 차량의 운동 에너지 일부를 다시 에너지로 활용하는 회생제동 시스템 등의 대안도 마련하며 최대한 전력 효율을 높이는 기술을 늘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오미크론 여파로 판매율이 감소했음에도 전 세계 시장에서의 전기차 수요는 반대로 늘어가고 있는 중인데요.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 기술로 만들어진 히트펌프 시스템이 향후 전기차 시장에서 한국의 위상을 얼마나 올릴 수 있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한국 기업들의 기발한 아이디어와 놀랄만큼 발전된 기술력이 만나 앞으로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의 지각 변동을 일으키길 바라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코리아주모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